안녕하세요.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. 네, 이번 주는 청약보다는 상장 일정에 신경을 써야 되는 한 주죠. 영창케미칼, 대신밸런스 제12호 스펙, HPSP가 모두 증시에 입성하게 되는데요. 우선 영창케미칼부터 상장일 체크포인트들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7월 14일 목요일에 상장하고요. 공모가는 18,600원, 하나증권에서 배정이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배정 내역부터 같이 보시죠.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애당초에 없었고요. 기관 투자자들에게 총 180만 주가 배정됐는데 배정받은 수량 전량 다 청약했고 미납입분 없었습니다.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총 60만 주 배정이 딱 됐고요. 최종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14.86%입니다. 수요 예측 때 5.92%로 경쟁률 대비해서 아주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망감을 안겼는데 그래도 2배 이상 끌어올려주기는 했네요. 그중에 3개월 확약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. 최종 확약 비율 14.86%를 적용하면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33.53%로 소폭 줄어듭니다. 기존 주주 비율 12.43% 있고요. 국내 기관 13.94%, 외국 기관 1.21%, 일반 청약자 5.93% 해서 총 33.53%고 금액으로 계산하면 630억 원 가량이 되겠습니다.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 비중을 따져보면 국내 기관이 41.59%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요. 그 다음 기존 주주 37.09%입니다. 그렇다면 영창케미칼의 기존 주주는 누구일까? 표에서 아랫부분 유통 가능 쪽을 보시면 재무적 투자자들이 거의 다예요. 소액 주주 물량은 1%도 안 되고요. 재무적 투자자들의 유통 가능한 물량이 11.75%를 차지합니다. 이번에 영창케미칼 구주 매출을 통해서 일부는 수익 실현했고 그리고도 유통 가능한 물량이 이렇게나 꽤 남은 거예요. 물론 FI들의 물량 중에서 유통 가능한 물량의 2배 정도는 또 보험예수가 약속되어 있기는 합니다. 묶여있기는 해요. 그럼 이 11.7%에 해당하는 물량은 상장 직후에 바로 팔 것이냐 아니면 회사의 미래 가치에 힘을 보태면서 들고 갈 것이냐 그들의 마음을 정확히 간파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구주 매출을 통해 일부는 수익 실현을 했으니까 남은 유통 가능 물량은 그냥 가져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. 우선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최종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14.86%, 최종 유통 가능 물량 33.53%, 그 중에 기존 주주 비율이 12.43%인데 기존 주주의 대부분은 FI, 재무적 투자자들입니다. 유통 가능 금액은 630억 원, 가볍지는 않다. 이 회사는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용 린스, 국내 최초 시제품 개발에 성공을 했고 올해 하반기에 양산 예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좀 작용할 수 있는 종목인데요. 어쨌든 공모주로서 단기에 상장일에 바로 성과를 내기에는 썩 좋은 조건을 갖춘 상태는 아닙니다. 기존 주주들이 만약에 팔지 않고 버텨주고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된다면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거는 예측 불가니까. 우선 의무보유 확약이 10%대였던 최근 종목들과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. 코난테크놀로지, 범한퓨얼셀, 이지트로닉스 정도가 최근에 확약 10%대를 기록해준 종목들이에요. 코난은 상장일 고가 기준으로는 45% 정도 올라줬고요. 범한은 31%, 이지트로닉스는 38% 정도 올랐었거든요. 그렇다면 비슷한 수준의 영창케미칼도 30% 이상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우선 들었고요. 그냥 최근 공모주들하고 쭉 비교해서 보면 영창케미칼의 최종 확약 비율은 이 중에서 낮은 편에 속하고 유통 가능 물량은 중간 정도, 기존 주주 비율은 그래도 낮은 편, 유통 가능 금액은 중간 정도에 위치하겠네요.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최근 공모주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 조건이 그냥 무난한 정도, 아주 빠지지는 않고 중간 정도의 조건이다 라고 보여요. 그렇다면 영창케미칼도 한 40% 정도는 올라주려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. 근데 제가 영창케미칼의 비례 청약을 좀 망설였던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공모가였어요.
이론적으로 주가를 계산해보면 공모가 대비해서 상단으로 룸이 별로 없는 느낌이었거든요. 자,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또 이론적으로 주가를 다시 한번 계산해보겠습니다. 적용순이익은 투자 설명서 그대로를 썼고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회사의 기대치가 담긴 수치라고 볼 수 있겠어요. 2023년 예상순이익을 20% 현가화한 수치 139억 원을 적용했습니다. 여기에 비교 기업들의 평균 퍼 14.02배를 곱해서 평가시가총액 1,949억 원을 계산했고요.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가액 19,275원을 도출했습니다. 19,300원으로 잡으면 공모가 18,600원 대비 플러스 3.8% 정도 수준이에요. 최근 공모주들의 상장일 성과를 봤을 때 이론적으로 계산된 주가 수준에서 크게 펌핑이 나오지는 못하더라고요. 미래 가치를 벌써 땡겨줄 시장 상황이 절대 아닌 거죠. 그래서 저는 영창케미칼의 기대치를 좀 낮춰야 하는 게 아닌가, 이 이론적으로 계산한 주가를 봤을 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너가 괜히 이렇게 이론적인 주가를 미리 계산해서 사람들 기대치를 낮추고 매수세가 못 붙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근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난리를 쳐도 갈 놈은 가고 못 갈 놈은 못 갑니다. 제가 막 당일 주가의 향방을 가를 만큼 영향력이 크지 않아요. 자, 아무튼 저는 그래서 목표치를 한 20%에서 30% 중간 정도 잡고 있기는 한데, 공모가 대비 20% 이상 플러스면 만족하고 매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혹시나 마이너스가 난다면 하반기 EUV PR용 린스 양산을 기다리면서 완전 장기적으로 보유하거나 아니면 적정선에서 그냥 손절하고 바로 안 쳐다볼 것 같습니다. 최근 공모주들을 보니까 차라리 마이너스가 나면 빨리 손절을 하고 터는 게 마음 편한 것 같더라고요. 유통시총이 매우 작거나 그런 메리트 있는 종목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영창케미칼이 그래도 기대할 구석이 있으니까 믿고 기다려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. 각자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근데 한 가지 또 중요한 변수가 있어요. 이번 달 일정 중에서 13일 수요일의 일정을 보시면 미국의 6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. 한국 시간으로 저녁 9시 30분쯤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발표 내용에 따라 시장의 향방이 또 갈릴 수가 있겠죠. 이번 주 가장 빅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시장에서는 6월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8.8% 상승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. 이렇게 되면 지난달에 8.6%를 또 넘기는 수치입니다. 그렇다면 이달 말에 개최되는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0.75%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. 심지어 지금 또 자이언트 스텝을 뛰어넘어서 울트라 스텝 1%포인트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. 이에 대한 우려가 어제와 오늘 시장에 이미 선 반영되고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, 과연 6월 CPI 발표 이후 불확실성 제거 측면에서 시장이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, 아니면 계속되는 인플레이션을 확인하면서 연준의 또 한 번 자이언트 스텝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또 커질 것인지 결과가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대충 우리가 이렇게 목표는 잡아놨지만 미국의 CPI 발표 후 시장 향방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는 부분 인지하고 있어야겠습니다. 네, 이번 청약에 참여한 10만 명에 달하는 모든 분들 수익 잘 내고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영차케미칼을 시작으로 해서 이번 주 수익으로 가득한 한 주가 됐으면 좋겠네요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최종 확약 비율이 80%까지 올라간 HPSP의 영상도 곧 준비해서 찾아올게요. 안녕.